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전과 세종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등 평년 기온 3, 4도가량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도심 속 공원과 음악 분수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춥니다. 시원하게 치솟는 음악 분수는 봄에 찾아온 여름 더위를 말끔히 식혀줍니다. 첨벙첨벙 물빛 광장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더위를 즐깁니다. 조심조심 물장구를 치는 아이,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땀을 식히는 아이. 더위를 식히는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집에 있기 좀 그래갖고 나왔는데 물놀이 있고 해서 애기랑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신나게 물놀이를 즐긴 뒤 나무 그늘 아래서 먹는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어른들은 맥주잔을 부딪힌 뒤 시원하게 목을 축이고 아이들은 닭꼬치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동네 친구들이랑 날씨 좋아서 나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벌써 30도가 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아이들도 뛰놓고 너무너무 좋으네요, 오늘 이 주말이. 오늘 대전은 29.8도, 세종 금남도 29.8도, 논산 29.7도 등 30도를 육박하며 평년 기온인 22도에서 26도보다 3, 4도 높은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구름이 조금 끼면서 오늘보다 1, 2도가량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28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큰 일교차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 이후 처음으로 대전을 찾았습니다.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당원과 함께 민주당에 합니다. 충청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 대표는 당원 권한을 2배로 늘리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며 당원들 사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냐며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리안몬스터 류현진이 시즌 3승에 성공하며 팀의 꼴찌 추락을 막았습니다. 류현진은 오늘 대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 5이닝 동안 4개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무실점 호투를 선보이며 팀의 12대2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타선에서는 김태현과 외국인 타자 페라자, 안치홍, 문현빈이 잇따라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12위 롯데와 승차 없는 9위로 최하위 추락 위기까지 내몰렸던 한화는 오늘 승리로 17승 1무 28패를 기록하며 9위를 유지했습니다. 대전시가 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이르면 6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형마트 주말 영업에 따라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노동계도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빼앗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둘째 넷째 일요일인 대전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바뀔 전망입니다. 대전시가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로 주변 상권이 침체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많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6월에서 7월부터 평일 휴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일단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이 재개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매출 축소 우려는 물론 대전시와 휴무일 변경에 관련해 간담회조차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다 터놓고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마트 노조 등 노동계도 건강보호권을 빼앗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대형마트에서 17년째 일하고 있는 송경아 씨. 의무 휴업일 변경 소식에 격주마다 돌아오는 주말 휴일이 없어질까 걱정입니다. 타 지역에 있는 이제 자녀들이 오거나 아니면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함께 밥 한 끼 이제 따뜻하게 먹으려고 하면은 그런 상황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소비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좀 쿠팡이나 이제 인터넷으로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저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휴무일보다는 평일날 이렇게 의무 휴무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한 것 같아요.
대구와 청주, 서울 등 일부 지자체가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가운데 대전시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마트 노동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의무휴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빈집을 매입하여 쉼터와 주차장 등 주민 공용 공간으로 조성하는 2024년도 대전형 빈집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대전시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철거가 시급한 빈집 등 모두 7곳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빈집을 매입해 공용 공간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매년 2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4차 산업열풍 속에 첨단 공학 분야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천안의 한 대학이 로봇부터 가상현실, 2차 전지 기술까지 한자리에서 배우고 연구 개발까지 가능한 첨단 학습 공간을 마련해 진화하는 에듀테크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공정을 자동화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인 PLC 운용 시스템 수업 시간.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PLC 장비를 놓고 학생들이 직접 생산 공정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지금까진 단순히 프로그래밍 이론 교육만 받았지만 이제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그게 어떻게 피드백으로 컴퓨터로 다시 넘어오고 제가 그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다시 명령을 주는지 그런 과정들을 실제로 직접 눈으로 관찰하면서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다단미래학습관에는 스마트 팩토리 장비들을 제어하는 관제센터를 비롯해 지능형 로봇 시스템 장비나 자율주행차 관련 첨단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소연료 전지와 2차 전지 연구 장비를 비롯해 3D 스캔을 이용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장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디지털 장비까지 갖추면서 4차 산업 관련 첨단 장비를 거의 모두 갖췄습니다. 이 같은 교육 인프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는 수준 높은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체 직원이나 직업학교 강사들의 연수도 실시하며 산학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이나 공학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의 방문도 이어지면서 지난해 8월 문을 연 이후 2천여 명이 학습관을 찾았습니다. 이런 우수한 실험시설 장비를 갖춘 대학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첨단 실험시설 장비를 활용해서 미래에 해야 될, 미래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 메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은 앞으로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발하고 학교와 산업체 간 공동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종 첨단 장비를 갖춘 다단미래 학습관이 미래 첨단 기술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논산시가 지역 내 사과와 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과수 화상병 정밀 예찰 활동을 벌입니다. 과수 화상병은 나뭇잎과 가지, 열매 등이 검붉게 변하다가 말라버리는 증상을 보이며 전염 속도가 빨라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됐습니다. 시는 지난 1월 농약 선정심의회를 열어 사과와 배 재배 전 농가에 예방 약재를 공급하고 지난달까지 과수나무 개화 전후 3차례에 걸쳐 260개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 방제를 완료했습니다.